안녕하세요.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촌 낚시를 하는 방법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낚시를 할 때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제 경우입니다. 이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 백호 봉돌을 써야 된다. 봉돌은 같은 거를 같은 크기로 해서 백호 봉돌을 쓴다. 어떤 분은 뭐 40호, 어떤 분은 나는 백호 봉돌 무거워 40호. 그러면 따로 낚시를 하세요. 같은 배에 타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동리를 필수. 수심이 60m에서 100m권 깊은 수심을 노렸을 때 액션을 주지 마라. 좋은 물때를 만나라. 자, 백호 봉돌을 같은 봉돌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채비는 어촌 낚시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하게 내렸다가 동일하게 올리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한 분이 시트에다가 올렸는데 배는 계속 흘러가게 됐죠. 고기 한 마리 잡고 다시 내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채비를 내릴 때는 동일하게 같은 스타트 딱 해갖고 여기 딱 하면은 같이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전동릴. 전동릴을 수심 깊은 데는 수동릴을 절대 못 하겠죠. 광어 채비는 안 됩니다. 빳빳한 낚싯대, 우럭대에다가 전동릴은 필수. 전동릴에는 합사는 4호 이상. 그래야지만이 어촌 낚시에 백호 봉돌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쇼크리드를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일단 쇼크리드를 하실 경우에는 괜찮은데 안 하실 경우에는 봉돌 같은 경우는 맨 밑에 클립을 달아서 봉돌이 맨 밑에 먼저 닿기 때문에 버린 봉돌 채비를 해라. 수초든 어초든 봉돌이 걸리면 끊어내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비하고 바늘을 살리되 봉돌을 버린 봉돌로 버려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봉돌만 달아서 계속 낚시를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용이하게 하시면 되고요. 액션을 주지 마라.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물때를 만나라. 좋은 물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너무 안 가도 고기는 안 물어요. 특히 어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사리때 가시면 안 돼요. 조금때 한물, 두물, 세물, 네물까지 딱 좋아요. 바람은 적게 불고 비바람 안 치고 눈 안 오고 그런 상황에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네물까지가 딱 좋습니다. 근데 이 물때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물때가 돌아옵니다. 그게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부터 30일까지 두 타임이 있는데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때 돌아오는 물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안 좋아요. 항상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일 이후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에 물때 무시 조금 무시는 아니고요.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네물까지 그 물때 어초치기를 하러 갑니다. 그럴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건지 조수 간만에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이거 배운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초치기를 할 때는 백호 봉돌을 기본적으로 몇 개 준비하느냐? 10개. 채비 바늘도 10개씩. 채비하고 봉돌하고 이 채비를 아깝다고 뭐 3개, 4개 안 모자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촌 낚시 하실 때는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밑걸림이 두렵다고 채비가 걸려서 털릴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위로만 거의 뭐 달동말동 어초가 있는데 어초에서 1m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어초 낚시를 못 하세요. 밑걸림은 과감하게 버림 채비로 해서 봉돌만 버리되 채비를 살리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큰 대형 어종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우럭 같은. 자, 준비가 되셨으면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승조원은 4명입니다. 선장 포함해서 대부분 배가 있으면 오른쪽에 선장님이 계시고요. 전속력으로 주변으로 포인트로 이동했다가 포인트 주변에 왔을 때는 소행으로 이동하다가 지도상에
포인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안 보이겠죠? 조그맣게 보이겠죠? 보이는데 지도를 최대한 크게 확대하십시오. 크게 확대하면 어초의 크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아무리 정확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축소했을 때는 배는 정확하게 어초 위를 타지 않고 위로 가든 주변에서 맴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대를 해서 서행주행으로 배를 어초 위에다가 딱 세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립. 왜 이렇게 하느냐? 어초를 처음에 했을 때는 흘림 낚시 할 거예요. 어초가 만약에 1m다, 바닥에서 1m다, 그러면 바닥에서 1m 띄고 위에 윗부분에 채비를 내려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고기는 와서 알아서 묵니다. 그리고 액션을 주지 마세요. 액션을 주지 않는 것이 큰 어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상낚시에서 지인분들과 같이 낚시를 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이 큰 거 낚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큰 거 낚죠? 초보자분들은 여자분들을 폄하한 내용이 아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 액션 주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낚싯대만 들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 제 경험상 그랬어요. 어초 낚시에는 액션을 많이 안 주는 것이 큰 어종을 잡더라고요. 제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초 위에 먼저 세우느냐? 왜 세우느냐? 바람은 우연에서 좌연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는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오른쪽으로 흐를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바람에 물이 떠 있는 물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흐르겠습니까? 흐르긴 흐르죠. 근데 배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배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간 상태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왜 그러느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의 영향으로 선수 부분에 V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오다가 맞바람 치다가 배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비스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바람이 밀어요. 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배가 정방향으로 움직이냐 위로 가나 밑으로 가냐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방향으로 가면 오케이 땡큐. 그럼 배는 선장님은 다시 앞으로 보고 배를 이번에는 어초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초를 지나가서 반대 방향에다 배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람의 영향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배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바람이 배를 돌릴 때는 왼쪽으로 돌리면은 배는 윗부분으로 이렇게 동고스럽게 움직여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배는 오른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동글스럽게 올라가서 어초는 여기 있는데 정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어초를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갖다 놓고요. 좌연으로 왼쪽 편이 승조원이 더 많기 때문에 좌연으로 배를 돌려놔요. 돌려놓으면 90도로 서 있는 자세에서 왼쪽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배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릴 때. 그럴 때는 바람의 영향으로 왼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배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흘러다 보면 어초는 밑에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중립했던 기어를 후진 기어를 살짝 봉 가운데로 갖다 놓고요. 바람이 또 밀다가 위에서 너울이 생기면 너울 때문에 배가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중립이었던 기어를 전진 기어 붕.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초 주변으로 배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 승조원이 먼저 후두둑 하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은 나중에 잡겠죠? 자, 다시 흘려볼까요?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배를 돌립니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후진기어 흥. 중립. 바람이 밀리죠.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후두둑 고기를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